월요일 유치원 3법에 반발하는 충남 사립유치원 40여 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화요일부터 도내 유치원이 정상 운영됩니다. 당진항의 불법 수출 폐기물 3,500톤이 야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3.1절 연휴 기간 충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산의 한 식당에선 가스가 노출돼 11명이 화상을 입었고 당진과 예산 등에선 논두렁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시 합덕읍 주민들이 수영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월요일 전국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했죠. 충남에선 40여 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유치원은 이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첫날인 4일, 충남에서는 3개 지역 43곳의 사립유치원이 동참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확인 결과 개학을 연기한 곳은 천안이 27곳, 아산 15곳, 계룡 1곳으로 나머지 76개 유치원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경남과 경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이들 유치원에선 수업만 진행되지 않았을 뿐 자체 돌봄과 급식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이 충남에도 이어지면서 도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정원과 학급 감축, 재정지원 중단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내일도 개원을 그 유치원이 하지 않으면 아침 확인이 되면 바로 오전 중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천안의 경우에 가장 큰 유치원 경우에 최대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도 중단하는 방안 등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한 지 하루 만에 유치원을 모두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이번에는 보도국으로 들어온 주요 소식 살펴봅니다. 보도국 방선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당진항에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베트남 수출용이라며 당진항 보안구역에 3,5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건데요. 폐비닐과 신발 등 건설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폐기물을 쌓아놨다는 건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야적장을 관리하는 당진 항만공사로부터 수출이 가능한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당진시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는 폐기물 반입 중지를 요구한 뒤 지난 2월에 환경부에 수출에 적법한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요. 며칠 전 수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주 내로 폐기물 업체를 불러 폐기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치워줄 것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체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업체에서는 관련 폐기물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입장입니다. 10,000톤을 바쳐 수출하려 했는데 나머지를 반입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항은 지난해 라돈 매트리스 문제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진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이 당진항에 들어온 곳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인데요.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항에 야적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지난해 6월입니다. 결국 라돈 매트리스 논란이 거셀 때 한 업체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당진항 다른 곳에 야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라돈 매트리스가 야적됐던 곳과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불법 폐기물인 것이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당진항에서 폐기물이 처리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선윤 기자였습니다.
3.1절 연휴 기간 충남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돼 손님들이 화상을 입는가 하면 농가에선 논두렁을 소각하다 불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일 오후 6시 20분쯤 서산 성현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 위에 불판에 점화를 하다 LP가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로 테이블 주변에 있던 33살 A씨 등 11명이 손과 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가스통에서 불판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소각으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1시 20분쯤 당진 우강면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들판 500제곱미터와 주변에 있던 묘지 20기가 소실됐습니다. 예산 오가면의 한 과수원에서도 1일 오후 2시 5분쯤 밭두렁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71살 B씨가 부상을 입었으며 배나무 40주와 농자재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울 경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직접 민원 현장에 찾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원 발언 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합덕읍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입니다. 지금 저는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문화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약 5천여 평, 건축 면적 약 600평,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강의실, 주민 휴게 공간,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수영장을 포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에서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북권에서는 수영장 시설이 없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당진이나 아산으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민의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 영어를 위한 시설이 건립한다면 수영장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진시에서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가까운 수영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당진시가 전국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평생학습 체육과장 정영환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수영장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송산의 현대해철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덕읍을 비롯한 남북권에 수영장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수영장 요구를 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진시에서는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업비가 70여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수영장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합덕을 비롯한 남북권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권에는 수영장이 없어 센터 설계 당시부터 수영장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합덕 교육
문화스포츠센터를 완공하고 수영장 신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덕의 역세권 시대의 기회를 삼아 낙후된 남북권 개발에 중점을 두어 당진시가 균형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자리 대책을 평가했는데 충남도가 1위에 뽑혔습니다. 충남도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일자리 정책팀 이수명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일자리 노동 청년과 이수명 주무관입니다. 먼저 현재 충남 지역 고용률을 비롯한 주요 현황이 궁금한데요. 네, 2018년은 전국적으로 고용 쇼크 또는 고용 위기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고용 현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은 다행히 2018년에 타 지역에서 부진했던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줘서 63.5%라는 양호한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층이 경제활동 인구로 많이 유입이 되었고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는 2019년 1월 현재는 60.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지난 2월에 기자회견 하셨던 바와 같이 2019년 초반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어져 있어서 2019년은 충남의 고용 여건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민선 7기 충남도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민선 7기 충청남도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마다 수립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 6기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은 민선 7기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목표와 연계해서 일자리 5대 핵심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5대 핵심 전략과 10대 실천 과제 그리고 5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세부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5대 핵심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취업 애로 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취업 애로 계층인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과 취업 마련 사업, 그리고 노인,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 금년 2019년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2018년 8월에 있었던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 보고회 시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대로 충남은 복지 수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공 서비스를 품질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주력 산업 다양화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사업, 위기 사업 등과 관련된 그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도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 자원 활용을 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2019년에 충청남도는 도민 여러분께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진흥원을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충남도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기준과 내용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충청남도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전국 17개 광역자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자리 계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 결과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이 부분은 도지사의 임기 내에 수행할 일자리 종합계획인 만큼 민선 7기 도지사 공약과 어떻게 연계해서 책임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그 부분에서 충청남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한 계획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22년까지 체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서 민선 7기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사업 결과로 도민 여러분이 모두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최근 일자리 여건이 매우 안 좋은 것은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도민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셔야만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공고되고 있으니까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일자리 정책팀 이수명 주무관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4일 개학을 맞은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충남 지역 118개 고등학교 6만 5천여 명의 급식비 730억 원을 교육청과 충남도 시군이 분담함에 따라 4일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평균 5,880원으로 도교육청은 1인당 연간 111만 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소속이었던 최창용 당진시의원이 4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정용선 자유한국당 당진시위원장의 굳은 의지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당과 함께 당진시의 미래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당으로 당진 시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은 이번 최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자체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년도 총선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7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교명과 교훈, 교가, 교표, 일본인 학교장 사진 전시, 학생 징계 규정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1개 학교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음악인이 만든 교가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9개 학교는 중앙 현관과 계단 벽면, 복도에 일본인 학교장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광주 학생운동 당시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백지동맹과 동맹휴학이라는 용어를 학교 생활 규정에 담고 있는 곳도 76개 학교나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제잔재 청산에 나선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17개 학교 중 15곳에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교가 변경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제1고와 광덕중고, 금호중앙중과 여고는 교가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숭일고는 입학식 때 교가를 부르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교가 교체 TF팀을 구성하고 교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광주의 일제잔재 청산 사례는 향후 충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 교육감은 무조건 교가를 교체하거나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 수정과 존속 여부는 동문회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 자체가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태안군의 자랑인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출생지가 현재까지 충남 서산시로 표기되고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안군은 1989년 당시 서산군에서 태안군으로 분군돼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태안군 출신의 인물들이 현재까지 서산으로 표기돼 후손들에게도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이종일 선생은 1853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1873년 문과에 급제한 뒤 1882년 박용효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1894년 보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해 2세 교육에 힘써오다 1896년 독립협회가 발족되자 민권운동을 시작했으며 대한제국 민력회를 조직해 민권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때에는 초기 계획의 수립, 독립선언서 인쇄와 배포, 독립선언식을 주도하면서 조선 독립신문의 발행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3.1운동으로 일제에 체포돼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추록한 직후 또다시 제2의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도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돼 1925년에 향년 68세로 순국했습니다. 태안군 한 주민은 이종일 선생의 훌륭한 업적과 희생정신은 후대에 길이 남을 역사라며 태안군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고 후손들이 역사를 바로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출생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가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산시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올해 1월 말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목적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농협조합장 B씨는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3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 상당의 옷과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과 금품 살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경로식당과 도시락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도시락은 월 평균 소득 미만이고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에게 제공됩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경로식당 급식은 기존 2,000원에서 3,420원으로 도시락은 3,000원에서 4,735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충남도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동식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한 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은 고정식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대기질을 측정할 수 없는 공단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대기질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되는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은 중급속류 측정 장비를 새롭게 장착해 당진 철강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대기질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한 대에 더해 이번에 차량이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247명을 선발합니다. 도교육청은 4일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교육행정직 201명, 보건직 7명, 사서직 6명 등 229명을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며 경력 경쟁으로 운전직 13명, 기술직 5명을 선발합니다. 교육행정직 채용 인원 중 장애인 9명과 저소득층 5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 선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 홍주성 역사관이 충남 민속문화재 제4호인 결성면 형산리 주교마을의 용대기를 기탁받았습니다. 용대기는 용이 그려져 있는 큰 깃발로 정월대보름 등 마을 행사에 사용됐던 농기입니다. 이번에 기탁된 주교마을 용대기는 가로 370cm, 세로 190cm의 천에 총룡이 새겨져 있으며 제작 시기는 조선 고종 때인 1891년으로 추정됩니다. 태안군 작은 영화관이 누적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2개 상영관을 갖추고 있으며 3D 영화 상영도 가능한데요. 특히 최신작을 상영해 주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료도 저렴해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 면천면에 위치한 면천농협 창고가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진시는 충남도 공모사업인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추진은 이달 중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돌입해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산 해미면 행정복지센터가 서산 지역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시간을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용 건수와 발급 종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에도 야간이나 휴일, 새벽 등엔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법원 행정처의 소관 민원 발급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에서 열리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안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5일 오전 7시 50분 성림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5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3월 중 직업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5일 오전 10시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홍성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5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태안군 주민잔치연합회 정례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5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미세먼지 계속해서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당진과 홍성이 1도, 서산 0도, 예산과 태안이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11도, 서산 13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빨래와 세차를 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산은 챙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고 서해 남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